안녕하세요. 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24주 고전시가 정업사는 인수 A, 고득점 엔제 A야. 친숙하죠, 이 작품. 그리고 다가 인수 B, 사미인곡은 B형 학생들. 물론 2012년 6월 평가원에 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춘하, 추동이. 자, 정업사 아주 친숙하게 잘 알 거야. 달아 높이곰 도다샤. 달림이 시어 높이 높이 도듯이여. 달아 달. 자, 기원의 대상인데 천지신명이시여. 광명, 안녕의 상징입니다. 정업사로 치면 잔월효성이야. 달림이 시어 높이곰 높이 높이.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멀리 멀리야. 곰은 강세접사라고 해. 머리곰 빛이 오시라. 사음 보죠. 높이곰은 높이 높이. 머리곰은 멀리 멀리. 어기야 어강들이 아으 다롱들이. 자, 노랫가락을 맞추기 위한 의미 없는 조흥구, 후렴구, 음악성이야. 음악성. 시적화자의 정서와 상관없다. 자, 음악성. 저제 끊어 여러 신고요. 물음표 다음에 끊어라. 남편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자, 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그 다음에 남편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저제 여러 신고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그래서 시적화자의 남편은 행상인이야. 시적화자는 행상인의 아내. 어기야 천대랄 드대올쉐라. 자, 드대올쉐라 두 번 끊고 천대 세모꼴 달. 천대는 자, 진땅이야. 진땅. 질척질척한 땅. 질척질척한 흙탕물이 튀는 땅이야. 반대말은 마른 땅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 걷기에는 마른 땅을 걷는 게 좋은데 달림이 높이 높이 멀리 멀리 비춰서 이 환하게 해준다면 질척질척한 땅을 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행정구역 개편이 이때는 백제 때니까 산적들이 많았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위험한 곳이다. 산적들을 만날까 두려움도 있다. 세 번째는 사악한 곳. 남편이 돈 벌어서 기생집, 요리집에 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어. 규원가로 치면, 자, A형은 규원가 아주 중요한 작품. A형한테는 규원가로 치면 야유원, 기생집, 요리집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달림께 남편의 안녕을 청원하고 있는 거야. 광명의 상징인 달림께 남편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야 전대랄 드대 열쇠라. 자, 리을 쇠라야. 두려움, 염려, 걱정이 있죠. 리을 쇠라. 의심, 두려움, 염려, 걱정. 자, 염려, 걱정이다. 시적화자의 정서가 리을 쇠라로 직설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전대랄 드대 열쇠라. 남편의 야행 치매를 걱정하고 있다. 밤길에 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어기야 어강돌이. 다시 언어이다 끊고 놓고시라 끊고. 어느 것이나 다 놓아버리십시오. 어느 곳에나 다 놓아버리십시오. 어기야 내가 논데 끊고 점거랄 쇠라. 자, 남편이 돌아오는 길, 그 다음 내가 마중 나가는 길, 저물까 두렵습니다. 리을 쇠라. 염려 걱정. 내가 논데,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나는 여기서 남편의 귀갓길도 되고 아내의 마중길도 돼. 부부의 인생길이죠. 부부는 일심동체다. 어기야 내가 논데 점거랄 쇠라. 저물까 두렵습니다. 그냥 주제 간단하게 남편 걱정이야. 남편 걱정. 남편 걱정 이렇게. 자, 나 작품입니다. 오성 이항복 대감의 시조야. 임진왜란 때 이제 공을 세웠고요. 한음 이덕형 오성 이항복 대감의 시조인데, 광해군 때 이제 임목대비 폐위 사건에 반대하다가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천령 높은 봉을 쉬어넘난 저 구루마.
자, 화자가 지금 유배가 하다가 아주 높은 하늘에 맞닿아 있는 이 고갯길 천령을 넘어서야 돼. 북천가에서도 가장 높은 고갯길로 나와. 천령 높은 봉을 쉬어넘는 저 구름아. 구름, 귀양가는 자, 화자 자신을 나타낸다. 감정이입이야. 자, 구름이 쉬어넘는다고 했으니까 의인법도 있는 거지. 쉬어넘난 저 구름아. 감정이입, 고신원루. 자,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고신원루 비삼아 띄어다가. 자, 고신원루다.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이죠. 근데 이제 충신의 눈물이야. 비삼아 띄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어떠리. 임금님 계신 궁궐에 뿌려본들 어떻겠는가. 충신연주지사. 임금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나타낸다. 자, 가는 행상 나간 남편을 걱정한다. 남편의 안전을 기원한다. 나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상징한다. 다로가 다. 자, 사미인곡. 일관된 이미지의 흐름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돼. 사미인곡. 이게 이제 긴 작품인데도 뛰어난 것은 일관된 이미지. 이미지의 일관성이 아주 돋보이는 작품이다. 내적 질서가 아주 탄탄해요. 그래서 봄에 매화를 선물합니다. 매화를. 이건 이제 절개지조. 변함없는 충성심을 상징한다. 자, 여름철에는 님의 옷을 만들어서 선물로 보냅니다. 알뜰한 정성과 사랑을 담았습니다. 가을에는 청광, 달빛을 선물합니다. 이건 선정회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선정회의 염원. 물론 이제 해석이 기본인데 내적 질서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겨울에는 양춘을 햇볕이야. 햇볕. 달빛은 있어도 달볕은 없어. 햇빛과 햇볕을 구별하지 못하면 한국인이 아니야. 햇빛은 시각적으로 반짝이는 거 환한 거고 햇볕은 따뜻한 거. 겨울엔 따뜻한 거고 여름에는 너무너무 뜨거운 햇볕. 자, 따뜻함을 기원한다.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가 있다. 자, 그래서 봄을 맞이해서 선물을 보내고 여름을 맞이해서 선물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해서 선물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해서 또 선물을 보내고 이게 사미인곡의 핵심 내용이야. 이게 이제 출제된 건 98 수능 65번에 그 다음에 2005년 9월 평가원에 17번에 그리고 2012년 6월 평가원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요거였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고2 때 배우고 고3 때 배우고 재수 때까지 가르쳤는데 또 틀려. 계속 틀려. 이게 정답률이 50%가 안 돼요. 똑같은 문제 다 이거야.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화를 왜 선물할까, 옷을 왜 선물할까, 청광과 양춘을 선물하는 것을 내적 질서를 가지고 봐줘야 돼. 이때 2005년도에 선생님이 강남대에선 그때 이과 담임이었는데 시험 감독하다가 미치는 줄 알았어. 아주 막 주워 패고 싶어. 이게 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인데 1교시 시험 감독을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반 애들이잖아. 보통 1교시는 자기 반 애들 시험 감독을 하거든. 그래서 그래도 강남대생 애들인데 아무리 자연계라지만 이거 답을 고른 놈들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개발씨들이 난 진짜 아침부터 잠이 들 깨고 시험 감독하다가 아주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삼위인곡의 핵심을 계속 놓치면 근데 뭐 그 일이 메가스터디로 오고 나서 여기서도 나타났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계속 나와. 근데 이게 나와 계속. 그게 지금 2번 문제 딱 그 문제라고. 2번 문제. 자, 해석이 기본이다. 봐라. 동풍이 건덕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동풍이라는 건 봄바람이야. 봄바람이 잠깐 불어 쌓인 눈을 헤쳐내니
봄에도 눈이 있죠. 자, 이제 이게 녹아서 완전하게 봄으로 변하는데 창밖에 심금매화 두세 가지 피었세라. 자, 이 피어쉐라는 여기 봐. 리얼쉐라가 아니라고. 피어쉐라는 리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감탄형이야. 피었구나. 리얼쉐라는 의구형이라고 해. 의심, 두려움, 염려, 걱정. 의구형 엄인데 요거는 감정이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설적으로 표출되는 요소가 있어. 근데 여기 피어쉐라는 리얼쉐라가 아니라 그냥 쉐라야. 이건 감탄형이라고. 창밖에 심금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냉담한데 자 겨울이니까 초봄이니까 늦겨울이니까 냉담하죠. 암향은 무사일고 암향 자 그윽한 향기 이게 이제 매화에만 쓰는 표현이야. 암향. 황혼의 다리조차 베갯머리에 비채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내요.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자 매화 별표 쳐 이제. 요걸 상징한다. 요걸 필기를 잘해놔. 늘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자 매화를 선물했어. 봄을 맞이해서. 저 매화 꺾어내요.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화자의 정성, 사랑, 자 충성심 이런 거죠. 절개지조야.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너기실꼬. 님께서 자 나의 절개를 알아주실까? 나의 정성을 인정해 주실까? 자 봄이었습니다. 이제 여름으로 갑니다. 꽃 띄고 새잎나니. 자 꽃이 떨어지고 새 잎사귀, 새 이파리가 났다. 녹음이 깔렸는데 녹음은 계절 배경 여름이다. 나위가 적막하고 자 비단 휘장이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수놓은 장막이 텅 비어있다. 이건 이제 침실 풍경이야. 침실 풍경 텅 비어있다. 부용을 걷어놓고 연꽃무늬 휘장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둘러두니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때 기도 떤고. 자 시름이 아주 많아요. 시름 세목골쳐 근심 걱정이 많다. 봄에서는 가뜩이나 냉담한데 자 냉담함이 있고 시름이 많고 날도 길어요. 원앙금 짐을 버여놓고 오색실 풀어내어 금자로 겨누어서 좋은 자로 겨누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자 님의 옷 이제 별표 쳐. 요거 선물은 얘들아 매화 님의 옷 다 별표 쳐놔. 이거는 선물 이미지에 일관성이 있으니까. 님의 옷 지어내니 슈품은 카니와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제도도 가잘치고 격식까지도 잘 갖추었구나. 아직 나의 재주는 녹슬지 않았다. 야 자화자찬이 있죠. 격식까지도 완벽하네. 산옷으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산 구름. 자 방해물 장애물 세목골 두 개로 하자. 이렇게 방해물 장애물 간신배야. 간신의 무리들 방해물 장애물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 말리길을 누가 찾아갈 것인가. 천리 말리길을 누가 찾아갈 것인가. 니거든 열어두고 가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자 가거든 백옥함에 있는 좋은 옷 님의 옷 그것을 열어두고 나처럼 반가워해 주실까. 자 여름철이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됩니다. 하라밤 서리김에 기러기 우러낼제. 자 하라밤 서리가 내릴 무렵에 기러기 우러낼제. 계절 배경 가을 서리 기러기 위루에 혼자 올라. 자 시적 화자 혼자 있습니다. 위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거드니 수정염 거드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 자 임금님을 상징해 달과 별 동그라미 쳐.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을 주연하여 봉황루에 붙이고 싶다. 청광 별표. 자 청광은 달빛이야. 달빛이라고 써놔. 별표를 쳐. 선물을 보낼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보내. 선물을 보낸다. 청광을 쥐어내어 임금님 계신 봉황루에 붙이고 싶다. 누 우에 걸어두고 팔왕 온 세상에 다 비추어서 심산공곡 점락같이 맹가쇼셔. 형광사인펜 칠해 여기. 심산공곡
자, 온나라 방방곡곡이야. 깊은 산, 궁벽한 골짜기까지니까 온나라 방방곡곡, 심상궁곡, 대낮처럼 환하게 만들어 주십시오이다. 그래서 달빛을 선물한 이유가 나와요. 온나라 방방곡곡을 대낮처럼 환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선정의 염원을 담은 거야. 임금님께서 좋은 정치를 펼쳐 주십시오. 어둠을 밝혀 주는 거니까 달하고 비슷한 거지 여기. 자, 온나라 방방곡곡을 환하게 밝혀 주십시오. 임금님께 기원을 올려 청광을 주연하여 청광별표. 그러니까 봄에 매화, 여름에 님의 옷, 가을에 청광이야. 자, 이제 겨울로 갑니다. 건곤이 폐색하야 백설이 한빛인지. 하늘과 땅이 꽉 막혀 있어. 겨울철이야. 백설. 자, 계절 배경 겨울 나오죠. 백설이 온 세상이 한빛이로구나. 백설이 한빛인지. 사람은 가니와 날새도 그쳐 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짐승도 그쳐 있구나. 자, 짐승들도 못 돌아다녀. 온 세상이 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눈밭이야, 눈밭. 쇼샹남반도 춥기가 이러한데 따뜻한 남쪽 지방이야. 쇼샹남반은 전라남도 평창인데 평창? 창평? 창평. 평창은 동계올림픽 하는 데죠. 강원도에 있다. 강원도 평창이 있고 전라남도 창평, 창평인데 여기도 추워. 겨울이니까 엄청나게 추운데 이렇게 치움이 이렇거든. 춥기가 이러한데 아주 춥다 야. 옥로고처야 더욱밀러 부사마리. 임금님 계신 곳이야. 자, 쇼샹남반 시적화자는 지금 따뜻한 남쪽에 있고 임금님께서는 자, 옥로고처 한양의 궁궐에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간적 거리감. 공간적 거리감. 이별 상황의 공간적 형상화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쪽도 이렇게 추운데 임금님 계신 곳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리. 더욱 밀러 무사마리. 양춘을 붙여내요. 그래서 시적화자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따뜻한 햇볕. 양춘 별표처 이제. 따뜻한 햇볕을 부채로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 싶다. 양춘 별표처. 자, 그러니까 이 내적 질서를 너희들이 찾아야 돼. 지금 매화 선물했습니다. 님의 옷 보냈습니다. 청광을 보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춘. 햇볕도 선물을 한 거야.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저 모천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저. 해도 역시 별표처. 양춘이야. 홍샹을 여미어 입고 취슈랄 밤만 걷어. 자, 시적화자가 여성임이 드러나죠.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푸른 소매를 밤만 걷어 일모슈둑에 자, 날이 저물 무렵 긴 대나무에 의지해서 님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떠올려봐. 일모슈둑에 걱정도 많기도 많구나. 행가림도 하도 할샤. 떼아란 해. 자, 떼아란 해는 짧은 해야. 짧은 해. 그 저기 A형 학생들도 그 고전표기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 그런데 이제 요런 것만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두음 법칙만 아니 국외음화가 떼아란 해를 이제 짜른 해 뭐 이렇게 이제 바꿔준다고. 자, 거기 B형 표기로 돼 있다. B형 교재에 실릴 건데 떼아란 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짜른 해 또는 짧은 해 이 정도가 될 거야. A형 표기라고 한다면 짜른 해 쉽게 져서 긴 밤을 꼿꼿이 앉아 청등 걸음 곁에 공우라는 악기를 놓아두고 자,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 턱 받치고 비겨시니 택 받고 비겨시니 원앙금 침도 차도 찰시야 이 밤은 언제 셀고. 자,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도 차갑기도 차갑구나. 촉각적 이미지야. 이 밤은 언제 셀 것인가. 자, 추나추동이 끝났어. 잠깐 칠판 보면 이렇게 출제가 됐어. 여기 겨울하고 결사까지는 98 수능에 나왔다. 그래서 양춘이 출제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봄하고 여름이 2005년 9월 평가원에 나왔어. 봄하고 여름이. 그래서 매화하고 님의 옷이 출제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206 평가원에는 추나추동이 나왔어. 추나추동이 나와가지고 청광까지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이 문제가 나와. 양춘 출제, 매화디미오 출제, 청광 출제. 그래서 1206 그 18번 문제는 A형 교재에 있어요. 그 기출분석. 요게 이제 94일 등급인데 A형도 좀 어려운 거 해야 돼서 A형에다 넣어놨는데 어쨌거나 요게 계속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는 지금 결사까지 넣어놓은 거야. 결사까지. 그래서 3위인곡은 다른 건 놓쳐도 물론 해석은 해야 돼. 요거는 꼭 가지고 가면 돼. 이건 어디인가에 다 응용이 돼. 전부 다 응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진달래꽃의 진달래꽃이 요거야. 알뜰한 정성과 사랑이야. 그 다음에 동동에서는 이제 음식이 나와. 음식이. 여러분들 지금 생일날, 남자친구 생일날, 여자친구 생일날 뭐 선물하냐 주로? 없냐? 그래서 답변하기가 어렵냐? 얘들아 남자친구 생일, 여자친구 생일에 뭐 선물해? 책 선물하겠지 일단. 그러니까 이게 매화를 선물하는 거가 똑같은 거야. 책에는 사랑이 담긴 어떤 시집이라든가 예전엔 시집 선물한다고 다 큰 소리로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그 시집 선물한 건 좋은 거지. 매화를 선물하잖아. 그냥 옷 사주잖아. 그다음 옷. 커플티 해 입고 그러잖아. 옷. 그 다음에 이건 선물 못하지. 달빛을 어떻게 해. 근데 연애할 때 야 달 따다 줄게 별 따다 줄게 그런다고 남자들이. 나하고 결혼해 달라. 달을 따다 주겠다. 별을 따다 주겠다. 요거는 선물을 못하기 때문에 선물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 사물화라고 해. 이거를 주관적 변용이야. 사물화. 주관적 변용. 주관적 변용. 그러니까 재수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전기 스탠드를 선물하면 돼요. 그러면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전기 스탠드. 이게 달빛을 선물하는 거야. 전기 스탠드. 이게 공부하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난로를 선물하거나 보일러를 놔주거나 아니면 장갑, 목도리 또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뭔가를 선물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빠진 거 음식만 빠진 거야. 근데 동동에 있다고. 사랑하는 우리님이 내가 알뜰한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만든 음식을 먹고 피와 뼈와 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이든 뭐 오래전이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두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모든 것은 동동과 삼위인곡에 다 있어. 그래서 선물의 한 획을 그어놓은 거야. 이렇게 선물하는 거다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작품이야. 내적 질서가 탄탄하지. 일관된 이미지의 흐름. 선물 이미지가 딱 계절마다 빠질 게 없어요. 빠질 게. 그러니까 놀라운 작품인 거지. 그래서 서폭인만중은 향기 묻은 날개의 언어. 좌해진 문장, 우리나라의 참된 문장은 요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그래서 이게 3번, 4번씩 출제되는 거야. 상춘곡이 지금 가장 많이 나와서 4번이고 요건 3번 출제됐으니까 이제 바로 상춘곡 뒤를 따라서 갈 거야. 관동별곡 3번, 송미인곡도 3번, 4번. 송미인곡도 A형에 있어요. 송미인곡은. B형은 삼위인곡이고 그래서 이 삼위인곡, 송미인곡 다 공부해 줘야 돼. 자 마지막 하라도 12대. 지금은 하루 24시간인데 그때 당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간지가 있었을 때니까 하루도 12대가 맞아. 그리고 하루는 종일 한 달 내내 한 달도 30날 적은 더 생각 마라 니시람 니자 하니 마음에 맺혀 이셔 골수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이 여리오나 이병을 어찌하리. 자 상사병입니다. 편작은 명의. 자 대요법이야. 편작은. 아주 유능한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자 명의사를 나타내는 거야. 편작, 의성화타, 허준대감, 대장금,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명의사들. 근데 이제 송강정철하고 허준대감은 동시대 사람이야. 동시대 사람. 이때는 아직 동의보감을 편찬하기 전이라고. 동의보감 만들어지기 전이야. 선조대왕 시절이니까 이때가. 선조임금 때야. 자 명의사의 대유법. 그러니까 편작이라는 유능한 의사가 10명이나 된다 하더라도 이 병을 어떻게 하리? 이 상사병은 누구만 치유할 수 있어? 님만 치유할 수 있는 거야. 우와 내 병이야. 이것은 님의 탓이로구나. 자 약간의 원망 나타나죠. 님의 탓이다. 내 병은 님의 탓입니다. 차라리 시어디어 호랑나비 되오리라. 차라리 죽어 없어져서 죽어서라도 이루려는 사랑 호랑나비 되오리라. 곤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았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그래서 여기서 끌어와서 이 작품은 향기 묻은 날개의 언어. 지금 유배지에서 쓴 충신연주지사야 이것도. 유배지에서도 임금님께 선물을 보내고 님을 걱정하고. 자,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몰라셔도 내 님 따르려 하노라. 화자의 일편단심이야. 자, 영군지정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야. 삼해인곡. 그리고 속삼해인곡이 속비인곡. 그 다음에 관동별곡. 그래서 송강정철은 수능 출제 1위. 언제나 부동의 1위. 12번, 13번. 송강정철을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 수능 역사에. 그래서 관동별곡 셋, 삼해인곡 셋, 송미인곡 셋, 이제 선택지까지 보기까지 나온 걸로 하면 4번. 그 다음 성산별곡 2번, 장진주사, 사설시조 1번, 1시까지 있다고. 그래서 어림 잡아서 14번, 15번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 6월에 나오니까 또는 9월에 나왔으니까 수능에 안 나오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9월에 송미인곡 그 조이의 만분가 45번 문제 1409 45번에 이제 송미인곡 나왔는데 수능에는 관동별곡이 나와. 작품이 워낙 다양하니까 좋은 작품들이 많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위대한 작가야. 가사문학의 제1인자다. 자, 1번 가다의 공통점을 묻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끊어. 계절의 변화는 자, 다 작품이 그래서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자의 정서가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번 화자와 임 사이에 거리감이 드러나 있다. 딱 보이죠, 거리감. 자, 여기는 거리감이 요거야. 여기서 찾으면 돼, 공간적 거리감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달아 높이곰. 높이곰은 높이야. 아주 높이 솟아야 돼. 그 다음 머리곰, 멀리야. 그러니까 공간적 거리가 엄청나게 멀지. 자, 정주, 전라북도 정읍에 가면 정읍사공원이 있다. 정읍사, 정읍. 그 다음 전주에 속현인데 전주에 행상나가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야. 그래서 높이곰하고 머리곰에서 거리감 있습니다. 높이곰, 머리감. 공간적 거리감이라고 써. 높이곰, 머리곰. 공간적 거리감이 있어.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천령 높은 봉이잖아. 그래서 그 봉우리가 하도 높아서 구름도 쉬어넘는다고. 그런데 임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 들었더리. 그래서 이 천령이라는 아주 높은 봉우리를 넘어가면서 시적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감이 나타나 있다. 자, 2번 답이네. 3번 임을 원망하는 화자의 마음. 자, 살짝 원망하는 내용은 다에 나타나는데 이 원망이 주가 아닙니다. 약간의 원망이야. 상사병은 님의 탓이로다. 이 정도의 원망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임에 대한 그리움. 전체적으로는 님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원망하는은 세목을 쳐. 그래서 가나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4.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경건한 태도는 가의 달, 가의 천지신명이야. 5. 시상이 전개되면서 화자의 정서가 극적으로 반전된다. X합니다. 극적 반전은 없어요. 극적 반전이 있는 시는 최승호의 북어, 최승호의 북어하고 극적 반전이 있는 시 최승호의 북어 그리고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 정도 작품에 극적 반전이 있어. 현대 시에. 물론 이제 극문학에는 많아. 춘향전도 극적 반전이야 얘들아. 춘향전도. 춘향의 입장에서는 거기 그 여러분들 10번에서 13번 사이 이렇게 풀면서 읽었겠지만 지금 춘향이는 유언을 남겼잖아. 유언까지 남겼잖아.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해. 그래서 춘향전도 극적 반전이 있어. 차범석의 성난기계나 모파상의 목걸이 같은 작품. 이강백의 결혼도 극적 반전이 있는 거야. 올해 6월 평가원에 나온 거. 그 여자가 막판에 청혼을 받아들이잖아. 결혼을 승낙하는 극적 반전이 있는 거라고. 그게 극적 반전이다. 확 바뀌는 거야. 자, 1번은 가볍게 2번 문제 조그만하게 별표 치고 정어편에 사는 사람이 행상을 떠난 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의 아내가 산에 올라가 멀리 남편이 간 곳을 바라보며 밑줄 남편이 밤에 다니다가 해를 입을까 염려하는 마음. 자, 이거 염려 걱정은 리얼 쉐라에 있다고. 리얼 쉐라에 있어. 드대율 쉐라
점거랄 쉐라. 해를 입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진흙에 빠짐에 비유하여 노래하였다. 세상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전자 집어넣어. 세상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아내가 서 있던 고개 위에 망부석이 있다고 한다. 자, 그래서 망부석 설화. 망부석 설화. 김소월의 초혼이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망부석 설화. 김관식의 석상의 노래. 요게 이제 경찰대 사관학교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망부석 설화는 서정주의 신부 이런 작품인데, 자, 보기의 설화를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해 봅니다. 달님이시여도 피높이 돋으시어 멀리 비추오시라. 다에서 이와 유사한 심리가 드러난 것. 1번 가뜩이나 시름한데 날은 어디 기도 떤고. 자, 해가 길게 느껴진다. 지루하다는 의미야. 위로에 혼자 올라 수정염 거더니 외로운 심정이죠. 혼자 올랐으니까. 3번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저. 양춘이 답이네. 따뜻한 햇볕을 님에게 보내고 싶다. 임에 대한 염려. 자, 그래서 임의 일상생활에 대한 걱정이야.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잘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양춘은 임의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야. 그래서 그게 따뜻함을 기원한다.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를 담고 있는 거야, 이게. 임의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 따뜻함을 기원합니다. 임의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 따뜻함을 기원한다. 그래서 3번이 답이야. 자, 거기 달님께 청원해서 님을 걱정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을 임금님께 보내고 싶다. 그래서 님을 걱정하는 마음. 4번 일모슈두개 햄가림도 하도 할차. 요거는 일모는 해가 저물 무렵이야.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예전에 여인네들이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릴 때 그 정자나무 이렇게 기대면서 이제 남편을 기다리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따뜻한 지역이라서 대나무가 아주 많잖아. 담양 옆 동네야. 창평이 담양 옆 동네라고. 그래서 긴 대나무에 의지해서 님을 기다리고 있어. 혹은 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모슈득의 긴 대나무에 의지해서 달이 저물 무렵 님을 기다리면서 근심 걱정이 많구나, 이런 의미야. 심란한 마음도 있어. 잡념, 햄가림. 5번 원한금 침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셀고. 외로움과 안타까움이야. 자, 그래서 2번 답을 3으로 한다. 자, 3번 나의 구름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어를 다해서 찾아라 그랬습니다. 나의 구름, 임에게 화자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존재인데, 자, 그래서 1번 동풍과 3번 녹음은 계절 배경입니다. 1번 동풍은 봄, 3번 녹음은 여름. 자, 날새는 인간도 없고 짐승들도 없다.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 날새. 청등은 외로움을 심화시키죠. 외로움을 심화시켜. 나의 구름은 귀양가는 화자 자신, 감정이입이야. 근데 구름이 임에게 전달되죠. 임 계신 구중심처에 구름이 비로 변해서 비를 뿌리는 거야. 이것은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뿌리는 거라고. 님에게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다라는 측면에서 매화가 답이라고.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2번하고 3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야. 맞지? 칠판 봐. 2번 매화를 선물한다고. 구름이 비가 되어서 그 마음을 충성심과 원통한 마음을 임금님께 전달하는 거잖아. 매화를 전달하는 거지. 그 다음에 청광 대신에 양춘,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를 담아서 따뜻함을 기원한다고. 그러니까 같은 문제인데 2번 3번이 계속해서 나온 문제라 이 말이야. 요게 계속해서 3인곡의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자, 그래서 2번에 3번은 겨울에 선물을 보내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봄에 선물을 보내는 거야. 상징적 의미의 절개지조. 자, 하여간 선물 이미지의 일관성, 요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내적 질서가 탄탄한 거야. 2번 3번 같은 문제라고 딱 적어도
4번 화자의 부정적인 식이 반영된 시야가 아닌 것은 전대 위험한 장소야. 사악한 곳이야. 산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산. 자, 이건 간신배라고 써놨는데 방해물 장애물이야. 임과 시적 화자 사이의 방해물 장애물. 그 다음에 C는 치옴이 이렇거든. 자, 쇼샹남반도 춥기가 이러한데 아주 춥다는 뜻이야. 이미 추울까봐 걱정한다는 의미고. 4D 외로운 시간이다. D 긴 밤을 꼿꼿이 앉아 청등 거른 곁에 공우라는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원한금침이 차갑기 때문에 잠도 잘 오지 않아. 추워서. 마음도 추운 거야. 외로운 시간이죠. 자, 정답은 5번이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대요법, 편작. 아무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와도 임을 잊지 못해 애태우는 자신의 상사병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이건 대요법의 일종이고 그 정도로 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런 뜻이라서 명의사야. 따라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어. 그런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내 병을 못 고쳐. 내 병은 임께서 고칠 수 있다. 이런 의미. 님을 향한 충성심이 강한 거니까 4번 답을 오로 한다. 자, 5번 문제. 니은에 나타난 화자의 심정을 시로 읊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 자, 차라리 죽어 없어져서 호랑나비 되오리라. 자, 불교의 윤회사상이 바탕에 깔려있고 곤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았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이 옷에 올무리라. 님은 날인 줄 몰라도 돼. 재생 모티프가 있어요. 재생 모티프. 죽어서 나비가 된다거나 여기는 호랑나비가 된다고 나오지.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여 임을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틀린 녀석들이 1번으로 가서 틀리거나 4로 가서 틀려. 자, 죽음을 초월하여 임을 사랑하겠다는 의지. 요게 화자의 심정이야. 죽음을 초월하여 님을 사랑하겠다는 의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자, 호수니까 노저오. 이미지가 잘 연결되죠. 내 마음은 호수요. 자, 은유법인데 맑고 잔잔하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평화롭다. 노를 저어오는 게 이미지로 잘 연결돼.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오세요. 이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지는 딱 시에서 더 이상 집어넣을 말도 없고 뺄 말도 없어. 진달래꽃만 되는 거야. 그게 개나리꽃이나 철쭉꽃하고는 또 달라. 그리고 진달래꽃 딱 한 알음만 되는 거야. 한 알음.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그걸 갖다 한 트럭이나 한 리어커로 바꾸면 시가 개박살 나는 거라고. 국화 옆에서만 되는 거라고. 국화 뒤에서 국화 앞에서 안 돼요. 딱 그 국화 옆에서. 이렇게 시는 딱 촌철살인의 미학이 있어서 그 말 아니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걸 잘 골라 쓴 거지. 훌륭한 시들은. 그 말만 돼.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다. 자, 그대에 대한 기다림과 헌신적인 사랑이야. 그래서 일본으로 간 녀석들이 있다고. 헌신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 이번 사는 날들어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들어 잔돌이 되라 하네. 들꽃, 잔돌은 정착 이미지야. 정착 이미지. 1번은 호수 이미지로 그대에 대한 기다림, 헌신적, 열정적 사랑이 있고 들꽃이 되라 하고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설이 맵차거든. 시련, 고난, 가혹한 현실의 시기가 오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력을 모질거든. 역시 시련, 고난이다. 바위 뒤에 붙으라네. 고달픈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정착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신경님의 목계장터. 들꽃과 잔돌, 정착 이미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3번 나는 꿈꾸었노라. 나의 소망은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판가에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한가운데 동무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고 싶은 소망. 그러나 일제치하라서 자,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쟁기보습대일 땅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제치하 유랑민입니다. 3번 선택지의 시 전체 내용은 유랑민의 비애가 있는 시야. 4. 감추인 사랑이 성류알처럼 터지면 그대는 가만히 이 사랑을 나누려나이까. 내 곁에 계신 당신이 온대. 의일이 멀고 먼 생각의 가지에서만
사랑은 방황하다 돌아서 버립니까? 자, 연애할 때는 이런 심정이 있을 때가 있어. 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애달픔이 있다. 그게 이제 4번 선택지. 그래서 1사가 매력적인 오답이야. 그런데 5번은 이제 서정주의 춘향 유문. 자, 유문에다 유원이라고 적어. 저 뒤에 그 10번 문제 위에 춘향전 있잖아. 거기에 춘향이가 남긴 유원 있지, 유원. 유원을 남긴 다음에 이제 요 시를 딱 삽입하면 잘 어울려요. 춘향이의 유원이야.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자, 춘향의 죽음을 암시해.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5월 단오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다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술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이건 굉장히 감동적인 시야. 저승의 춘향, 극락세계의 춘향, 그리고 현실세계의 춘향인데 이도령을 상징하는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를 더욱 무성하고 푸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소나기야. 그래서 요 시는 긴밀한 이미지가 아주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긴밀한 이미지가 아주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자, 춘향이의 변신. 춘향이는 검은 물로 변했다가 자, 증발해서 구름이 되었다가 그 나시조에서도 구름이 결국 뭐가 돼? 비가 내리잖아. 비가 되어 내리니까 임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었더리. 나시하고 이미지 이런 게 비슷하다고. 그래서 소나기가 되는 거야, 막판에. 근데 소나기는 이도령 곁에 있다는 거지.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니까. 시 전체에서 그래. 그래서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5번 답을 오로 한다. 춘향이의 화신. 여기도 윤회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에요에다가 시공을 초월한 영원 불멸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시공을 초월한 영원 불멸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5번 답을 오로 하면 되겠습니다. 됐지? 질문에 1, 2, 3, 4, 5. 자, 그 다음 6번에서 9번이 이제 장난 아니게 어려워. 요거는 과학기술제시문이다. 과학제시문으로 봐도 되고 기술제시문으로 봐도 되는데 기술제시문으로 볼 수 있겠지, 더 정확하게 본다면. 근데 이제 예전 EBS 교재에 제시문만 있었고, 자, 이거는 선생님도 있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글이라서 출제를 해서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야겠다. 널리 알려야 될 좋은 글이다. 가봅니다. 자, 6번 별표 1. 지금 여기 정답률이 10%가 안 돼. 이거 아주 충격이었어. 8번도 기술이란 무엇인가? 기술은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자, 6번에서 9번까지는 AB 공통이라고 적어. 자, 이거는 이렇게 적어놔. 일단 2페이지에 가 정업사에다가는 인수 A, 다 옆에는 인터넷 수능 B형. 그 다음 6번에서 9번까지는 AB 공통. 10번에서 13번 춘향가, 춘향전, 인터넷 수능 A, 수능 완성 A. 춘향전에서 딱 숨어있던 나올 수 있는 데야. 10번에서 13번 A형은 요거 올해 수능이다 생각하고 공부해. 춘향전 출제 1순위니까. 다음 14번에서 17번은 인터넷 수능 B형. 이호철에 달아지는 살들. 다음 18, 19도 아주 많이 틀렸어. 18, 19, 20번에다가 AB 공통 이것도. 뒤에 그 2003년도 뒤에 쭉 학생들이 써놓은 글 공부가 안 될 때마다 저 뒤에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써놓은 글이 60명이 넘어. 여기에 60명이 넘는데 요거를 공부 안 될 때마다 읽어. 특히 그 요즘 공부 안 된다고 슬럼프 빠진 학생들이 좀 몇 명 있던데 저기 그 농촌에 가서 밭일 좀 도와드려봐. 하루 밭일 도와드리면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말 않고 공부가 아주 잘 될 거야. 자, 여기 64명 정도가 남긴 글이 있는데 요거를 공부 안 될 때마다 읽어서, 특히 여기 필사 얘기가 나와. 그 필사한 학생 얘기가 나오니까 참고한다. 자, 다시 6번에서 9번으로 돌아와서, 자, 기술이 벌거벗은 인간에게 숙명처럼 주어진 육체적 수고를 덜어주는 도구일 뿐이라면 도구 동그라미 기술에 대해 심각해질 이유가 없다. 온전히 수용하고 최대한 이용하고 끊임없이 개발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개발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세모꼴쳐 기술은 얘들아 도구야 도구. 그러나 기술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인간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방시켜줄 구원자와 같은 것으로 화하면 구원자 동그라미. 인간은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처럼 기술의 궁극적 약속에 눈이 멀어 결국 파멸의 위험까지 감수하게 된다. 자, 기술의 정의와 기술이 숭배의 대상으로 화할 경우에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란 무엇이냐? 자연 속에서 인간의 활동 공간을 넓혀주는 인간 육체의 연장물이다. 기술이란 무엇이냐? 대체 종교의 색채까지 지닌 신비적인 것이다. 자, 기술은 1차적으로 도구지, 도구. 도구적 성격을 갖고 있어. 근데 이제 어디 여기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 손 들어봐. 혹시 기독교 좋아. 천주교 그다음 불교 좋아. 이슬람. 자, 여러분들이 신봉하는 종교가 있잖아. 부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하느님도 있고 성모 마리아님이 있을 터인데 이 과학기술님이라는 종교를 누구나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자, 메르스에 걸릴 위험이 있다. 그 메르스 걸리기 직전이다. 또는 메르스에 걸린 것 같다. 그거를 예수님이 하느님이 성모 마리아님이 부처님이 낫게 해줘? 낫게 해줄 수 없잖아. 누가 낫게 해줘? 의사 선생님이, 의료기술진이. 그래서 과학기술을 신봉하는 거야.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종교가 또 하나 있는 거라고. 과학기술자들이 얘기한 걸 믿게 되어 있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대체 종교의 색깔까지 갖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의 말씀은 또 나름대로 들어야 할 게 있잖아. 그건 어떤 철학적인 문제고 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런데 과학기술님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약사님 의견, 의사 선생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대체 종교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지금 과학기술님 가장 위대한 신일 수도 있다고. 구원자와 같은 것으로 하면 인간은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 자, 이거 이화에 대해 예전에 논술 문제에 나왔었는데 이카루스의 날개짓. 태양을 향해서 계속 날아오르다가 밀랍 그게 녹아서 결국 추락해서 죽는 이카루스의 날개짓이 될 것이다. 이 문단과 기술이 인간의 생존에 불가결한 도구적 성격을 지닌 것은 분명하다. 자, 도구적 성격 다시 동그라미 쳐. 그러므로 이 문장이 8번 답의 근거야. 하나의 근거. 쭉 밑줄을 그어. 그러므로 기술은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하여 끊어. 기술은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하여 끊어. 도구를 사용하며 생활했을 때부터 존재했고 도구를 사용하며 생활했을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다시 끊고 인간 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 정교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8번에 5로 간 친구들 손들어. 혹시 8번에 5. 매력적인 오답에 속은 거야. 이거 5번으로 간 건 잘했어. 자, 2로 갔다 손들어. 2. 자, 이거는 한 20% 정답률 정도 되겠네. 대여섯 명 맞는 것 같은데 대여섯 명. 자, 그 다음에 1, 3, 4는 이제 희망사항의 이야기고 2로 간 친구들이 그 기억의 견해 그게 2번 아니면 5번이거든. 얘들아, 그 2번을 보면 기술도 완성되고 인간도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5번도 마찬가지지. 기술도 완성되고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가 이 글의 주제잖아. 이 글은 맹목적인 기술의 발전을 경고하고 있는 글이야. 그런데 2번과 5번의 미묘한 차이가 있죠. 얘들아, 이 글의 논지는 거기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철학자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츠제커. 자, 이 사람의 다음 말은 절망적이지만 정확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결국 기술도 10, 인간도 10으로 갈 거야. 그래서 2번 아니면 5번으로 압축을 한 다음에 2번은 기술이 0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 비어 있잖아, 앞에가. 5번은 인간이랑 똑같이 출발하고. 근데 2번으로 가야 되는 근거가 딱 여기. 그러므로 기술은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하여 도구를 사용하며 생활했을 때부터 존재한 거야.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기술 이러고 태어나지는 않잖아. 맞지? 인간이 먼저야 기술이 먼저야? 인간이 먼저지. 그래서 기술은 인간보다 한참 뒤에 나타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근거를 끌어와. 일단
8번에 2번이 또 다른 근거 중에 하나야. 이게 독해 능력을 그 독해 섬세한 독해를 측정하고 있는데 자 기술은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하여 끊어 원시 야만의 상태로 아주 오랫동안 삽니다. 원시 야만의 상태로 그러다가 도구를 사용하며 생활했을 때부터 존재합니다. 따라서 8번에 2번에다가 인간이 기술보다 먼저다 이렇게 필기해 주연아 8번에 2번 인간이 기술보다 먼저다 라고 필기해. 인간이 기술보다 먼저다. 그러므로 기술은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하여 도구를 사용하며 생활했을 때부터 존재했고 인간 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 정교해지고 다양해졌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의 법칙에 의거한 동일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 장인들의 개별 기술로 존재하는 한 인간을 유혹하여 파멸로 몰고 갈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인간에게 거대한 희망 동그라미 쳐. 자 3페이지 그 둘째 줄 구원자로 연결해. 거대한 희망 궁극적으로 약속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주체도 동그라미 쳐. 자 거대한 희망 약속의 주체 구원자 거의 같은 의미야. 그래서 과학기술님이라고 적어놔. 종교야 이거. 과학기술님이야. 약속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비주얼 근대과학이 성립한 이래로 자 궁극적으로 네모칸 비금 쳐놔. 궁극적으로 약속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근대과학이 성립한 이래 과학이 기술로 기술이 과학으로 스며들어 과학과 기술의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기술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무차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고 조작. 이제 기술의 발달은 자연 전체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이 문단 근대과학 이래로 기술의 위험성이 증대된 이유가 나와. 조작이야 조작. 3문단과 우리 시대 기술의 비극은 자 세목골쳐 기술의 비극은 위험합니다. 도구적 성격을 가진 기술이 끊어봐. 도구적 성격을 가졌던 기술이 그냥 도구로 사용하면 됐는데 과학을 흡수하여 자연에 대한 보편적 힘을 얻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과학 즉 기술은 극도의 미세 세계에서부터 거대한 우주 공간에 이르기까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실험 대상으로 합니다. 자 6번 답 3번 10%도 안 되는 정답률인데 도구적 성격을 지니게 되면서 끊어. 선택지가 길 때는 말이야. 선택지가 딱 길 때는 끊어. 일단 어디선가 끊어가지고 각게 딱딱 각자 도구적 성격을 지니게 되면서 기술은 미세한 것에서 거대한 것까지 모든 것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 건이야 어디가 잘못된 거야 이거. 도구적 성격을 지니게 되면서가 틀린 거지. 고쳐. 어떻게 고쳐? 앞부분을 고치면 돼. 고쳐보라고. 뭐시라? 도구적 성격은 예전부터 갖고 있었어. 그렇지. 그렇게 고쳐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문숙희 학생. 문숙희 5번 선택지 읽어봐. 5번. 응. 5번 앞대가리. 기술이 과학을 흡수한 이래로. 그걸 3번으로 화살표. 또 1번. 근대과학의 성립 이래로. 1번에서도 3번으로 화살표. 지금 여러분들 대다수가 4번, 5번. 처음에 4번으로 풀어서 틀렸다고 하니까 5번. 5번으로 해서 틀렸다고 하니까 4번. 자 5번 아니면 4번으로 간다고 거기다. 어디 처음에 5로 갔다 손들어. 5. 좋아. 4 손들어. 처음에 4. 4. 1, 2번으로 가면 이제 찐따 얘기고 1, 2번은 좀 적고요. 1, 2번은 좀 적은데 자 그래서 여기 3문단 우리 시대 기술의 비극은 도구적 성격을 가진 기술이 과학을 흡수하여 자연에 대한 보편적 힘을 얻게 되었다는 데 있다. 쭉 밑줄 긋고 계속 밑줄 긋고 과학 즉 기술은 자 과학을 흡수했습니다. 극도의 미세 세계에서부터 거대 우주 공간에 이르기까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실험 대상으로 합니다.
자, 좋아. 인간 자신도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미 기술은 우주 공간을 활보하고 있어요. 기술은 극미의 물질 세계에 침투하여 핵 발전과 핵 무기를 내놓았고 사이버 공간 속에 가상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놀라운 과학 기술의 발전이야. 이제 기술이 모든 생물의 중심으로 여겨져 온 인간 속으로 들어가 인간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변형할 수 있게 되면 조작과 변형이야. 자연에 대한 기술의 지배는 완성되는 셈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조작 변형이 잘 안 되는 게 인간이지, 현재까지. 얼마 전 보니까 그 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과일나무는 한 종류인데 40가지 과일이 열리더라고. 과일나무 한 나무에 과일 종류가 40개가 열려. 슈퍼 과일나무를 만들었더라고. 접붙이기와 유전공학에 의거해서. 근데 그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그 토감하고 무추가 우리나라에 상용화됐어. 토마토 열매에 감자, 그 다음에 무 뿌리에 배추 이렇게. 근데 이제 초창기 몇 년 전에 나와서 이렇게 맛본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맛이 하나도 없다. 고유의 맛을 잃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해서 더 연구가 필요한 거지만 외형적으로는 만들어진 거라고. 다 조작 가능해. 기술의 지배가 완성되는 셈이야. 인간까지 조작 가능하다면. 무서운 시대가 도래한다. 사문단가. 그러나 바로 이 완성의 순간, 인간이 진화의 지배자가 되는 그 순간에 인간은 지금까지 간직해온 자신의 정체를 상실하고,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말이야. 정체, 별표. 자신의 정체를 상실하고, 이게 4번 선택제 종의 특성을 잃어버리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 정체를 상실하고. 정체. 대은아, 한대은 너의 정체가 뭐야? 나의 정체가. 수능 며칠 남았냐? 97일이야 이제? 굉장히 빨리 가네. 엊그제 100일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100일이지 않았나? 자, 나의 정체 적어도 수능을 97일 앞둔 수험생. 그게 나의 정체야. 정체를 상실한 순간 재수생들은 건달이 되겠지. 건달. 자, 어제 100일 아니었나? 어제? 자, 수능을 97일 맞지? 오늘이 빠르다. 자, 써두어. 나의 정체는, 자, 수능을 97일 앞둔 수험생이다. 어제 100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04일, 103일, 102일, 100하루 이렇게 남았을 때 세 자리였을 때는 그냥 무덤덤 그냥 별거 아니었어. 근데 두 자리로 바뀌면서 손살같이 간다고. 굉장히 빨리 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 뒤에. 그러나 바로 이 완성의 순간, 인간이 진화의 지배자가 되는 그 순간에 인간은 지금까지 간직해온 자신의 정체를 상실하고, 자, 거기다 써놔. 종의 특성을 잃어버린 거지. 종의 특성. 정체를 상실하고 그럼으로써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위험에 처하게 된다. 현재 인간은 지구 도처에서 기술의 완성을 위해 돌진하고 있다. 유전공학은 새로운 인간 조작 기술만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정보공학과 결합을 했어. 자, 유전공학하고 정보공학, 그게 결합이 되면서 인간을 단순한 고등정보 처리 기관으로 보는 새로운 인간관을 낳았습니다. 무서운 거지 이거. 단순한 고등정보 처리 기관으로 보는 새로운 인간관. 이에 따르면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 처리 시스템 중 가장 우수한 시스템일 뿐이다. 밑줄 DNA를 조작하는 일은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일상적이고 자명한 작업일 뿐이다. 무서운 시대지. 만능 PC로 만드는 거야, 인간을. 근데 모든 인간을 다 이렇게 만들지는 않아. 또 조작을 한다고. 인간에 대해 아주 새로운 생각을 지닌 이들 기술자들은 인간을 육체라는 죽을 운명을 지닌 틀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오직 정보처리 능력만을 지닌 불사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영원히 살 수 있어 불사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연구가 성공하면 기술은 진정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자, 3문단에서는 극미의 세계에서 거대의 세계까지 넘나드는 기술의 현주소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 4문단 기술의 완성으로 인한 인간 존재의 파멸에 대한 우려. 자, 인간은 소중한 생명체들이잖아. 고유한, 전 세계의 우주에 나 혼자밖에 없는 각각 독립적인 순수한 소중한 생명체잖아. 근데 미래 사회의 인간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뭐 쌤이야 오래 안 살겠지만 너희들이 아마 100살이 되려면 80년 정도 남았잖아. 굉장히 빠르니까 이 속도로 가면 80년 지나서는 선생님 세대 때는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영화가 가장 인기가 있었어. 선생님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런 만화, 일본 만화 영화인데 기차를 타고 온 우주를 여행을 다녀. 그리고 거기 주인공 철이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가 한 명 나오는데 그 여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인간이야.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보면 심장이 좀 이상해. 그러면 기계로 갖다가 그냥 부속품을 갈아 끼우면 돼.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야. 부속품이야 다. 인체, 장기 이런 게.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꿈이었지. 근데 또 다른 미래 영화를 보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남자 여자가 계속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 그래서 500살 됐나? 5000살 정도 됐나? 500살 정도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 계속 그 부속품만 갈아 끼워.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여보 나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500년 살면 재미가 없을 수 있지. 이 지구상의 모든 게. 그래서 이제 그만 좀 죽여주세요. 그래서 죽기를 원하는 그런 뉴스도 있어.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소원을 들어줘서 죽이는 장면. 합법적인 살인인 건데 이제 그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고. 근데 이제 이게 글쎄 인간 게놈 프로젝트 그 지놈이라고 하는 게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성이 되면 DNA를 조작한단 말이야.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조사해가지고 얘가 20살에 간염에 걸릴 것 같고 또 한 50살에 암에 위암에 걸릴 것 같다 하면 다 치료해서 나온다고. 뱃속에서 다 이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싹. 그러니까 태어난 애들은 전부 다 슈퍼맨이나 슈퍼우먼만 태어날 거야. 앞으로. 보통 인간들이 아닌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이 가장 앞서 있다. 그러면 중국 애들을 이게 열등한 애들이잖아. 중국 애들이. 그러면 데려다 노예로 부리는 거야. 이제 다. 그리고 한쪽만 발전시켜서 이게 DNA를 조작한다고. 그 로마의 영광이나 지금 미국이 왜 강대국이야. 미국이. 그 노예 노동에 기반한 거야. 로마가 왜 세계의 대제국을 건설했냐. 노예 잡아다가 허드렛 일 다 시키고 로마의 영광이지.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 다 사냥에다가 노예처럼 부려가지고 개발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각 나라에서 지금 기술의 발전을 멈출 수가 없냐면 생명공학 이쪽으로 가서 슈퍼맨 슈퍼우먼들이 태어날 거야. 미래 시대에. 아마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서 85세 때 초인종을 딱 누르면 상대편 화면에 초인종 누른 사람의 게놈 지도가 뜬다고. 그래서 게놈 지도를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아, 얘 봐라 간염 있네. 얘가 어디가 좀 나쁘네. 그러면서 차단되는 거야. 안 들여보내. 그래서 우등한 인간하고 열등한 인간은 확 구별되고 열등한 인간들은 전부 다 노예제가 도래할 거라고. 미래 사회에. 그리고 태어나는 그러니까 앞선 나라에서는 왜 이걸 계속 개발하냐면 슈퍼맨 슈퍼우먼들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를 다 지배할 수 있어. 이게 무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거야. 인간의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게놈의 자식이라고 한다고. 그게 게놈의 자식. 그 게놈의 자식들이 뭘 할 것 같아. 그냥 기계를 바꾸면 되는데. 자, 다시 가. 마지막 단락봐. 기술의 완성을 향한 질주가 우리의 숙명처럼 되어버린 지금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철학자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츠제커의 다음 말은 절망적이지만 정확하다. 우리가 기술을 조금 쓰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문화를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행을 원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장 반어야. 맹목적인 기술의 발전을 경고하고 있는 글이라고.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런데 글쎄 영원히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도 있다고. 영원히 오래 사는 게 좋겠지만 영원히 산다면 무슨 재미일까 이런 모르겠다. 어쨌거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기술의 발전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 이웃나라의 식민지가 될 거라고. 공동 연구도 있지만 지금 각 나라는 이 하느님이 되는 거죠. 인간의 수명을 조절하고 삶과 죽음을 다 조절할 수 있는 유전공학과 정보공학이 결합한. 그래서 4대 강을 만든 22조를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돼. 사실은.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앞서가도록. 자, 6번 문제. 1. 근대과학의 성립 이래로 끊어 기술의 발달은 자연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문단. 2번. 기술의 발전이 갖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끊어 인간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5문단. 그리고 8번 문제가 그렇죠.
3번 고친다. 도구적 성격을 지니게 되면서가 인과가 안 맞아 과학을 흡수하게 되면서 또는 기술이 과학을 흡수한 이래로 기술은 미세한 것에서 거대한 것까지 모든 것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 기술이 완성되면 인간은 자, 종의 특성을 잃어버린 즉 자신의 정체를 상실하고 단순한 DNA의 조합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DNA를 조작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야. 그냥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의료행위일 수도 있는 거지. 의료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기술이 과학을 흡수한 이래로 인간은 기술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종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도 8번 문제하고 관련돼. 지금 파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글의 논지가. 하느님이 되는 순간. 신의 영역을 남겨둬야 될 터인데 인간이 신이잖아. 그러면 통제가 안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위험한 기술들도 많으니까. 자, 6번 답 3번인 거 동의하지? 요거 어려운 문제지만 인과성 잘 따져서 하자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잘못된 문제 아니라고. 딱 3번으로 정리하고 1, 2, 4, 5 추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6번하고 8번이 너무 어려워서 다 어렵게 되면 여러분들이 화낼 거잖아. 그래서 7번은 제발 다 맞으라고 출제한 문제라서 다 맞았어. 여러분들이. 한 명도 틀린 학생이 없는 문제. 7번. 위그러 논지전개 방식. 어떤 현상에 대해 제기된 비판들 점검 X, 그에 대한 반박 가능성 검토 X. 이 어떤 현상의 문제점 맞습니다. 맹목적인 기술 발전의 문제성을 경고하고 있다. 상반된 관점에서 비교 분석 X, 절충적 해결책 X.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정하고 맞아요. 여기까지. 각각의 현상에 대해 X의 숭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4. 어떤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 자, 문제제기 있습니다. 그 다음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언급합니다.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글이다. 5.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하고 뒤에 X에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X. 실현 가능성 검토 X. 실현 가능성 점검 X해. 자, 8번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였을 때 기억의 견해. 자, 거기 밑에 보기를 보면 기술, 인간. 기술은 10으로 갈수록 발전합니다. 10으로 갈수록 발전한다라고만 나왔어. 기술이 꼭 0부터 시작해야 될 근거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1호까지 성장하고 10으로 가며 멸망한다. 뭐 멸망하기 시작하는 건데 멸망하기 시작. 자, 그런데 2번이 답인 근거. 5번하고 2번 중에 하나인데 1번으로 간 녀석들은 이제 낙관주의자들이야. 기술은 발전하고 인류는 멸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희망사항이죠. 3번은 비관주의자들. 기술이 완성되기도 전에 멸망할 것이다고. 4번이 이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는 4번으로 가면 가장 이상적인 경우네. 4번으로 간다면. 인간은 그냥 완성만 해놓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자, 2번은 이 문단에서 그러므로 기술은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한 다음 원시 야만의 상태를 사실은 오래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구를 사용하며 생활했을 때부터 기술이 시발점. 자, 기술의 시작. 기술의 시발점에 대한 언급은 없어. 그래서 8번에 2번에다가 인간이 기술보다 먼저다 이렇게만 딱 적어두도록 해.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그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면은 원시 야만의 상태로 진짜 오랫동안 살아. 그 바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유인원들이야, 유인원들. 근데 이제 인간이 기술을 써먹는 건 직립보행 때부터야. 직립보행하면서 손이 심심하잖아. 그래서 도구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시인이 돌멩이를 집어서 토끼한테 던졌어. 그래갖고 토끼가 맞아서 뻗었단 말이야. 그래서 토끼를 잡으러 갔더니 꿈틀꿈틀 토끼가 일어나서 메롱하고 도망을 가. 메롱 이러면서. 원시인이 열받잖아. 그래서 돌을 살펴보다가 가라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돌도끼를 만드는 거지. 그때부터 기술이 들어간 거야.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처음엔 돌멩이를 가지고 사냥을 한 것 자체는 기술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돌멩이도 위협적이지만 어쨌거나 사냥에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갈면서 돌도끼를 만들 때부터 기초기술이 들어간 거야. 굳이 얘기하자면.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는 한번 보면 좋아 여러분들이. 그 영화는
그 삼성하고 애플 소송 때 유명해진 거야. 그 세기의 소송. 그래서 휴대폰을 삼성이 베낀 게 아니고 그 영화에 나와 휴대폰이. 그리고 그 영화가 2009년 6월 평가원 50번 문제에 있어. 우리 책에 있어. 여기 국어 기출 분석. 여기 2009년 6월 평가원 50번 봐봐 전부 다. 그럼 고개 끄덕끄덕 할 거야. 아, 요 영화구나 이렇게. 0906 평가원 50번 요거. 도구의 발명과 사용. 이 책 여기 진짜 어려운 건데 요거야 요거. 거기 스탠리 큐브릭 감독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나오잖아. 0906 평가원 50번 문제. 거기서 원시인이 유인원이 거대한 그 동물의 뼈를 가지고 사냥도 하고 전쟁도 하고 이거를 집어 던지잖아. 그런데 갑자기 우주선으로 변하잖아. 도구의 발명과 사용. 그 영화 보면 실제로 이래.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지루해. 그 원시인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대사도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이렇게 휙 던지면서 우주 공간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정교한 우주선 같은 기계도 이 직립보행에서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 들어간 그 도구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자, 어쨌거나 이제 요거는 기출분석 특강 이렇게 연결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8번 답 2번인 거 됐지? 꼭 써놔. 인간이 기술보다 먼저다. 이렇게 딱 적어두면 돼. 자, 9번은 진이다. 바탕으로 가지고 있다. 운명을 지니다. 야, 역시 쉽게 출제할 수밖에 없었어. 6번, 8번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자, 문맥으로 1번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옛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자, 본래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다는 뜻이야. 이 그는 끝내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떠나신 아버지를 평생 가슴속에 지니고 살았다. 자, 기억하여 새겨두는 거야. 잊지 않는 것이다. 3.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밑줄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것이 성악설의 주장입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땅히 그러한 성질. 그래서 3번 답이야. 사로간 녀석들도 있어. 그 아이는 품에 안은 보따리를 할머니에게 전해줘야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자, 어떠한 일을 맡아 가지다. 그게 4번 선택지고, 이력서를 품속에 지니고 다니다가, 자, 이건 몸에 간직하여 가지다는 뜻입니다. 9번 답은 지니다. 바탕으로 가지고 있다. 운명을 지니다. 이렇게. 자, 12번 문제 그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12번 문제 오타가 좀 있어서 동영상 듣는 친구들은 강의 자료실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거기다가 표시돼 있죠. 여러분들 그 D가 어디야? D. A, B, C까지는 보일 거고 12번 문제 2번 선택지 왼쪽.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서러운 마음 없소마는 서방님이 이 지경이 웬일이요. 오냐 춘향아 서러워 마라. 인명이 제천인데 설마 한들 죽겠느냐. 요게 D야 D. 그 다음 마지막 밑에서 세 줄이 E야. A, B, C, D의 E. 우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내가 나를 어찌 알고 이렇듯이 서러워하느냐. 어사또 작별하고 춘향집에 돌아왔다. 거기다가 저거 플러스 5번에 5번 선택지. 그게 춘향 유문이다. 춘향 유문이 딱 여기에 들어가면, 그래서 춘향 유문을 그 좋은 시를 감상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끌어와서 이도령이 암행어사 출도로 춘향을 구원해 준다라는 사실은 덮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죽음을 앞둔 어떤 여인의 유언장 이런 식으로 감상을 해야 그 시가 아주 감동적으로 전해지는 거야. 그게 춘향 유문이야. 자, 어쨌거나 그 12번 오타 정도만 D하고 E 잘 표시해주고, 이걸 기말고사 기간에 빨리 만들다가 확인을 미처 못했어. 그래서 이 때가 가장 더울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표지를 예쁘게 만든 거야. 가장 더울 것이다. 여기 꽃 무슨 꽃인지 아는 사람? 원두막에 있는 꽃. 잘 안 해. 어떻게 알아? 팥꽃인지. 팥꽃이야. 팥꽃. 파야 파. 수박은 다른 데 있어요. 수박은 수박하고 참외는. 자, 시원하게 공부하자. 칠판 지우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